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제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불과 4시간 만에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만류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도 만류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창당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신당 창당은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신당 창당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만류로 일단은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 운동이 왜 나왔냐면은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2030 세대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이야기가 이제 비상계몽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한 국가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참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을 두고 굉장히 탄핵 반대에 나오면서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윤어게인이라는 어떤 운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교대 부근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홍대 부근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30 청년들이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청년 변호인 5분들과 좀 상의를 해서 이런 어떤 창당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에 공멸한다는 강력한 만류로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지나갔느냐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우파 보수 진영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어게인 신당 창당 해프닝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의견 엇갈렸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일부 신당 창당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대통령이 만류해서 보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강설입니다. 근데 무슨 기자분들은 강설을 근거로 자꾸 물어가지고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남로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입장이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탄핵 반대파인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좀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차 경선은 국민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 여론조사에 의한 그런 그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 왼쪽이 이제 한동훈 후보인 것 같아요. 제명 요구했다. 출당까지도 요구했다는 거고 탈당이지 안철수 후보.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오른쪽이에요. 무슨 소리냐?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거의 그런 어떤 뉘앙스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나 혹은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상대할 겁니다. 계속 이 선거 때 윤 대 이재명, 윤석열 대 김경수, 윤석열 대 김동연. 그래서 다른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계속 내란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낼 텐데 이쪽에서는 자기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프레임 자체가 불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성춘 부장님. 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스스로 좀 탈당을 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높진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한다? 그건 전 곧
신당의 창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그래요? 과연 그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독단적으로 과연 저런 준비를 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저런 메시지, 저런 움직임을 보이느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선긋기, 거리두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봤던 홍준표 후보 입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쪽 신당 창당했던 뭐 김계리 변호사 이런 분들은 한 유튜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고 미친 줄 알았다. 이런 격한 표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분들의 지금 생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자신과 거리 두지 마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로서 저는 액션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애매한 스탠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계속 이어간다? 저는 그렇게 되면 탈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것은 곧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후보를 낼 여력은 없죠.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신당 창당의 액션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추가 액션의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을 망친다고 운운하기 전에 이길 국리를 해라. 이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어서 유보를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이 좀 잘해라. 그래서 이길 국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이 발언 좀 어떻게?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따갑게 느껴지죠.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유파 그 보수 진영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전국에서 사실은 초반에는 거리에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았죠. 뭐 그게 지도부 차원이든 의원 차원이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우파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네.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도 나중에 지도부 차원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국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 등등 지금 현재 윤어게인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네. 조기 대선은 일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목소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치 세력화가 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파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좀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뭐 나쁜 것만 아니다. 새로운 어떤 정치 어떤 흐름 생기는 흐름이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복이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혼자 지금 길길이 뛰고 계실 거다. 저는 그런 판단하는데요.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화가 안 되고 배신감 속에서 창당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시도든 뭐든 좀 앞으로 계속 정치적 행보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남은 수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자기를 지킬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잘해서 무죄를 받겠다? 이거는 아마 예상하는 시나리오에 없을 겁니다. 결국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자신을 비호할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성춘 부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 신당 창당 논의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는 건데 경고를 보낸 거죠. 아까 김계리 변호사가 잘해라 국민의힘 뭐 이런 메시지를 냈던데 그 잘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해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실제 아하.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번 해프닝처럼 끝났지만 계속 이런 흐름이 있을 거고 아마 대선 결과를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선이 끝난 후에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을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지만 예. 대선 결과 이후에는 이 내부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흐름 또 지지하는 분들의 정치 세력화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예,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사실 일각에서는 뭐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좀 지원을 해줬듯이 신당을 창당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 오히려 해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님, 좀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총선이고요. 조국 예, 예. 혁신당이 했던 예, 예. 건 대선은 다릅니다. 아. 대선은 양 진영이 51대 49로 붙느냐 아니면 여러 당이 이렇게 함께 하느냐. 8년 전엔 4당이 붙어서 문재인 후보가 40%대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엔 사실 양 진영이 붙는 51대 49 게임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또 다른 어떤 정당이 나와서 표를 깎아먹느냐 안 깎아먹느냐가 굉장히 이 관심이라면 네. 이 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해서 후보를 안 내더라도 신당을 창당한 과정에서 이미 윤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이 신당을 창당하는 건 윤 대통령 뜻이니까 국민의힘에 지지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그러니 선거에 이기지 않고 나의 지지자만 있으면 돼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신당 창당이 가능한 거고 아니야 이번엔 무조건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 보수가 이겨야 돼 한다면 신당 창당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신당 창당 소식 짚어봤습니다.